개미도 무조건 돈 버는 주식 투자 해가지고 ETF가 답이다. 네. ETF 장점 한 5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그 브라질에 우박 서리 같은 게 내렸대잖아요. 그건 커피값이 오르겠죠. 커피콩에 대한 선물 계약을 이제 매수하는 ETF. 지금부터 천천히 금리 상승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금융주 투자 전략 2가지 ETF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스파이, QQQ, 아크, 디렉시온. 요즘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다들 아시죠? 예,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들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ETF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이제는 뭐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ETF도 알아서 척척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ETF 정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구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키움증권에서 글로벌 리서치 팀장으로 계시고 또 열일 안차라는 닉네임으로 미국 주식 마케팅 전문가로도 활약하고 계신 안석훈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또 이제 최근에 책 쓰셨던 것도 있잖아요. 예, 개미도 무조건 돈 버는 주식 투자 해가지고 ETF가 답이다. 예, 그럼 저 같은 개미도 무조건 돈 벌 수 있나요? 3년 전에는 ETF라고 얘기하면 욕 먹었어요. 그렇죠. ELS라고 헷갈리셔가지고 약간 그 파생 같은. 어디에 사기치려고 그러냐고. 작년 이후로는 ETF 하면은 굳이 이게 다 말씀 안 드려도 많이들 알고 계셔서 제가 이게 설명드리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그래도 혹시라도 지금 이제 ETF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ETF가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ETF는 사실 이게 이름이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펀드라고 하니까 또 옛날에 한창 2000년대 초반부터 미래세 펀드? 네, 펀드 열풍 불었고 또 IMF 때도 펀드 열풍 불었었는데 수수료가 비싸서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맨날 수수료 떼간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어떤 특정한 지수를 따라가게 설계가 돼 있어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 펀드가 뭐 1%에서 2% 정도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하면 ETF는 뭐 저렴한 경우에는 0.05 미만인 ETF 그 상품들도 많이 있어서 저렴하게 주식 대신 매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ETF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학습하고 공부하시기에는 시간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책도 다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기업도 미국 기업들은 다 일단 영어에서 한번 걸리세요. 장벽에 한번 걸리죠. 영어라서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별로 안 힘듭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들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신다면 투자하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그 기업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빅6라고 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처럼 큰 회사들은 매일매일 기사가 나오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서 바로바로 알려주는데 이게 자그마한 지금 러셀 2000에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뉴스가 나오기도 힘들지만 나오더라도 번역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주식이 병합이 되거나 아니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 저도 예전에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ETF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ETF 장점 한 5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주식처럼 사고 팔기가 쉽다. 또 펀드에 비해서도 수수료가 낮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산 투자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또 최근 트렌드하고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요거는 뭐 요즘 메타버스 국내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지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메타버스 하면은 잘 아세요? 전 그냥 뭐 가상세계? 네. 대부분 페이스북?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 잘 몰라요. 페이스북밖에 모르실걸요? 로블록스 2개 정도?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ETF에 투자하시면 그 트렌드하고 이슈에
쉽게 접근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적은 금액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커피가 요즘에 난리예요. 커피 콩 가격이 네. 그래요?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그 브라질에 우박 서리 같은 게 내렸대잖아요. 그래서 커피 작황이 안 좋대요. 그럼 커피 값이 오르겠죠. 그럼 뭘 사야 되겠어요? 커피콩을 사야 되겠죠. 근데 커피콩을 바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커피콩에 대한 선물 계약을 이제 매수하는 ETF, J5라는 ETF가 있는데 그런 ETF를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ETF는 섹터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ETF 하면 또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네. 워렌 버핏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ETF에 투자한 워렌 버핏과 헤지 네. 펀드들 간의 수익률 대결을 했는데 맞아요. 사람들은 아이씨 그래도 헤지 펀드가 잘 굴리는데 당연히 이기지 않겠어 했는데 까보니까 압도적인 차이로 맞아요. 워렌 버핏이 이겼다. 이겼죠. 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지수 추종하는 ETF 매년 뭐 적립식으로 매달 뭐 이렇게 네. 넣기만 하면 벌 수 있는 건가요? 그 시장 상황을 쭉 봐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왔던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흔히 뒤에서 아마 그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스파이나 QQQ가 식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좋은 네. ETF를 실제로 매매하지 않으시면서 직접 투자하시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시면서 뭐 그런 인덱스를 따라가는 ETF 심심해서 재미없어 안 해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올해 스파이의 ETF 수익률이 올해만 들어서 연초 대비해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0-30%는 올랐을 것 같은데. 되게 세게 부르시네요. 아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8%가 넘어요. 그래도 엄청 많이 네, 올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가 한 18% 정도 올랐거든요. S&P 500이.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으로 보면 32%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파이를 1년 전에 사서 지금 갖고 있으면, 만약에 100만 원어치를 샀다. 그럼 지금 얼마? 132만 원.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1년에 32%의 수익률을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다가 다우존스, 우리 산업평균 지수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ETF가 이게 다이아라고 해요. DIA인데 얘는 월배당 줍니다. 요것도 하나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얘도 올해 들어와서만 수익률이 15%가 넘어가요. 그리고 연간으로 하면 29%. 그냥 100만 원어치 사놨으면 벌써 한 30만 원 수익이 났다 보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삼성전자 사셨다가 코스닥 사셨다가 ETF 사셨다가 계속 매매를 하셨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좀 제가 그래서 거시기 합니다. 이제 미국 주식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주말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바로 미국 주식 그리고 ETF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 팀장님 뭐 여기저기 방송이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저도 이렇게 봤는데 항상 그 해외 ETF, 미국 ETF를 이제 엄청 강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도 좋은 ETF가 많이 있는데 굳이 뭐 해외, 미국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 주식 말씀드렸던 마찬가지인데, 국내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에서 10위권 경제 그렇죠. 규모니까 네. 그래도 한 뭐 몇십 프로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2%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 2% 안에서 지금 저희가 진짜 박치게 네. 투자를 하고 계신 건데, 아니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하이닉스도 있고 한데 그 정도밖에 안 얼마나 돼요? 힘든지 모르죠. 네. 그러다 보니 그 2%라는 시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그 시장을 차지하는 곳은 아무래도 미국이에요. 제가 3년 전에 계산할 때 40%였고요. 작년에 제가 따져봤을 때 한 44% 정도 됐고, 올해 지금 따져보면 한 5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20배 크다. 그럼 삼성전자처럼 우량한 주식이 몇 개나 있을까? 20몇 개 있다? 20개 이상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드릴 때, 그럼 그 회사 알아요, 그 회사 알아요 했던 주식들이 아마 100개는 넘을걸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키도 있고요. 지금 스타벅스도 있고,
또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은데 그 회사들이 한두 해 장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2, 3년 정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성장해온 기업들이라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는 주식시장이 훨씬 뭔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먹을 게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ETF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큰 시장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상품에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좀 네. 가장 궁금해할 만한 네.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ETF에 어느 정도 전략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신지. 일단 지금 미국 증시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글들을 올려주시는 것들 보면 천장을 계속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오늘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원에서만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사실은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선 때부터 이미 얘기를 해왔던 거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사실 많이 그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소재나 산업재가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 1분기 지나고 나서 많이 좀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늘어지는 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하고 맞물리면서 미국의 경기 상황이 피크아웃을 찍은 게 아니냐고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는데 그 피크아웃을 점점 이게 밀어내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 그래서 피크아웃 시점이 점점 뒤로 뒤로 밀리는 네, 거죠. 네. 이게 미뤄지는 와중에 제일 많이 얘기됐던 것들이 아마 기자님도 많이 말씀 들으셨고 하실 텐데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이제 윤곽이 나올 거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가장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 게 뭘까 했을 때 금리 상승. 네. 지금 금리 상승을 포인트로. 상승에 주목할 시기다. 네. 네. 지금부터 찬찬히 금리 상승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리에 제일 민감한 게 은행이죠. 네. 맞아요. 역시 전문가 냄새가 이제 나시는군요. 민망하네. 금융주에 네. 대해서 투자를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은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네.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돈 냄새를 좀 맡는 분들은 금융주가 움직이는 걸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거는 금융주 투자 전략 두 가지 ETF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은행주에 투자하는 거 하나, 그리고 지역 은행주에 투자하는 거 하나. 그래서 티커는 대형 은행주에 투자하는 ETF는 XLF예요. 네, XLF고 정식 명칭은 Financial Select Sector Spider ETF고요. 지금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한 $38 정도 해요. 근데 이게 최근 1년 수익률이 이건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최근에는 금리가 낮았으니까 뭐 그냥 똔똔이지 않았을까요? 최근 1년간 네. 56%.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아까 지수 네. ETF보다 훨씬 높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만 수익률이 28%.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충격. 금융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충격. 그리고 최근 네. 5년 동안 수익률 말씀드리면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94%. 아니, 그냥 근데 이거 미국은행은- 사놨으면 2배 된 거예요. 네. 아니, 미국 은행은 우리나라랑 좀 뭐 다른가요? 크죠? 규모. 크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형 은행주 설명 하나 드렸고 네. 거기다 얘네는 배당도 줘요. 아. 연간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 돼요. PD님도 이거 사세요. 제가 사달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영업, 네, 이거 영업을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ETF가 KRE예요. 제가 이거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많이들 관심 안 가지고 계셨는데 아마 오늘 계기로 북구미 개미로 많이 그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얘는 스파이더 S&P 레지어널 뱅킹 ETF 그리고 현재 주가는 한 $65 정도 됩니다. 얘는 1년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형주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감이 있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65%? 73%. 거의 근접했는데. 엄청나죠? 거의 근접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최근 1년은 올해 들어와서는 오히려 대형은행주보다 좀 낮아요. 한 26%. 그럼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대형 은행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또 웰스파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미국의 대형 소매은행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일반 소매뿐만 아니라 투자은행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수익을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움직여도 어느 정도 계속 어디선가 수익을 계속 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1년 동안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듯이 미국에는 뭐가 있었죠? 로빈훗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그 트레이딩 수익이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럼 ETF는 당연히 지수를 추정하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국내도 사실 은행주 재미없다고 안 하시잖아요. 근데 금리가 움직일 때는 한 번 정도 더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고, 미국은 하물며 더 큰 기업들이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실제로 미국의 한 40위권, 50위권 지역은행이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 4개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못해도 기본은 먹는다 하는 ETF 한 3개만 추천해 주신다면. 네, 식상한 ETF 3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파이. 네. QQQ, DIA, 네. 다이아. 워런 버핏이 네. 유선을 미리 써놓으셨거든요. 전체 자산의 거의 80%가 90%는 지수 추정하는 ETF. 그러니까 또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절대 망하지 않을 미국 주식 101개. 한 3개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